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이라는 건 생각보다 단순하다. 보시면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 사태 나기 전에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1조 달러도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연준이 채권을 국가별이 안 갖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 유동성이 그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QE 1, 2, 3 했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하면서 돈을 왕창 뿌렸습니다. 그러면서 약 3조 달러까지 돈을 풀었어요. 2008년 그 전에는 그냥 일직선이었잖아요. 근데 2008년 이후에 급격하게 3조 달러까지 뿌려놨고, 그랬다가 2018년도에 그걸 좀 줄였다가, 2020년도에 또 갑자기 올려서 9조 달러 이상까지 올렸다가, 이거를 조금씩 이게 계속 빼는 과정 속에서 지금 한 7조 달러 살짝 아래까지 지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7조 달러 아래까지 막 떨어질 수 있느냐? 대조표를 그렇게 줄일 수 있느냐?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거의 대부분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연준 FOMC 회의 때는 QT 종료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그건 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건 뭐냐면 시장의 유동성을 여기서 한번 크게 주고 여기서 한번 또 더 크게 주고 시장의 유동성을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S&P 500의 지수를 보니 2008년 이전에는 맨날 1000포인트 위에서 아래로 그냥 왔다 갔다 했습니다. 참 격세지감이고 옛날 얘기지만 제가 2007년부터 지점장을 했는데 대우증권에서 그때만 해도 우리 코스피 지수하고 S&P 500 지수가 비슷했어요. 그 코스피 지수 그러니까 둘 다 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랬습니다. 두 개가 비슷했습니다.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고 나서 돈을 아까 3조 달러 풀었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수가 1차로 이만큼이나 올랐어요. 그리고 2018년, 2019, 그때 한번 유동성 줄이면서 한번 살짝 빠졌다가, 그리고 나서 얘가 올라갔다 빠졌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팬데믹을 맞으면서 돈을 또 왕창 풀었어요. 한 번 더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잘 보시면, 그 전에 돈을 풀지 1조 달러 이상의 연준 대체도표 1조 달러 이하에 있었을 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 IT 인터넷 혁명 이후에 글로벌 빅테크가 생기면서 시가총액 끌어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돈의 흐름으로 볼 때 2008년 이후에 왕창 오르고 2020년 이후에 왕창 오르고 S&P 500이 그래서 지금 이제 6천에 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2000포인트 중반에 지금 와 있는 거죠. 그 차가 벌어진 건 유동성의 힘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시면 금도 2008년, 여기가 노란색이 2008년이에요. 그때 또 왕창 한번 올렸다가, 그 다음에 내려왔었어요. 2020년도 이후에 또 왕창 올랐다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비트코인이, 금이니 온갖 자산들은 그때마다 상황이 다르고, 그때마다 설명하는 분들이 다 있고, 또 거기 전문가들이 있고, 금의 가치라는 거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금의 가치는 더 오르는 거고,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 품만큼의 금의 가치는 더 오를 거다. 이런 설명들을 해요. 너무 복잡하게 우리 따지지 말자고요. 뭘 설명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올해 불안불안 시장의 흐름이 있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의 설명을 여기다가는 안 넣어놨네. 그래서 지금 만료 설명을 드릴게요. 안 해놨네요. 올해 그러면 시장에서 이런 흐름을 봤을 때, 만약에 유럽 시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올해 시장을 이렇게 봤을 때, S&P 500을 본다 하더라도요, 시장에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 요인은 뭘까? 시장으로 돈이 들어와서 경기 활성화라든지 시장의 유동성을 더 부각시키는 그런 요인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답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왜 관세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냐면 기본적으로 관세가 물가를 올리는 부분에서 생각을 하지만 물가가 오르면은 금리나 이제 물 건너가고 금리 인상해야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뭐가 있냐면 관세가 올라가는 2018년도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듯이 글로벌 교육량이 줄어듭니다. 글로벌 교육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각국의 경기 지표들이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기 지표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시장의 돈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교역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 관세 부분은 시장에서 돈이 감소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좋지 않은 악재의 뉴스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면 시장에서 돈이 회수되는 거고요. QT를 하면 시장에서 돈이 회수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투자가 되었던, 위험자산에 투자되었던 게 다시 회수가 되는 것. 즉, 그냥 너무 위험한 것 같아. 너무 고평가되는 것 같아. 그래서 회수해서 난 현금 갖고 있을 거야. 워런 버핏처럼. 이런 것들은 다 회수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그게 회수되는 과정 속에서 아주 급격하게 회수되는 과정이 벌어지면 소위 그 시스템 위기가 발생이 되는 건데, 그럼 급격하게 회수될 수 있는 요인이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일본이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하면서 초고속으로 엔고가 됐을 때, 그래서 우리 그거 봤지 않습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얘기를 하면서 한 방에 그냥 폭락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엔고가 굉장히 위험한 거인 거고요. 굉장히 위험한 거고. 그리고 시장에서 갑자기 유동성이 막 줄어드는, 회수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는 막 아주 위험하다고 느끼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사모펀드나 이런 데서 레버리지 막 하다가 그것을 금에다 했던, 코인에다 했던, 아니면 일부 종목에 집중적으로 했던, 그래서 거기서 막 그냥 깨져 내려오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면서 시스템 위기까지 가는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거군요. 우리나라에서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부동산 PF입니다. 부동산 PF. 여러분들 중에 부동산 PF 펀드에 투자하신 분 계세요? 부동산 PF는요, 지금 반토막, 우리 주식 투자하면서 마이너스 30% 나는 것 되게 속상해 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수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주식 투자 너무 위험해. 그런 것보다는 안전하게 부동산 펀드 같은 데 넣을 거야. 라고 했는데 거기서 반토막 났거나 아니면 아예 원금 그냥 제로, 여기까지 가는 펀드들이 많아요, 지금. 근데 그냥 그거는 어떻든 간에 실물이 그냥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식을 끝까지 소위 말하는 오랫동안 버틴다라고 하는 것처럼 금리가 떨어질 때까지 버티고 있는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버티지 못하고 터지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연쇄 부도가 일어나면서 그게 문제가 일으켜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올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시황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고, 관세가 어떻게 하고, 이런 거에서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시장 유동성 관점만 시황을 보시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빠져나갈 걸 얘기를 했습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게 뭐 있냐? 그러면 다시 짚어본다면 몇 가지가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뭐, 앵고도 있고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 다음 주에 곧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환율을 건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거의 끝내면서 나중에 건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시장에서 크게 유동성이 회수되는 그런 시그널이 나와서 시장이 막 급격하게 무너지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시장에 돈이 유입되는 요인이 되면 시장은 좋을 거 아닙니까? 시장에 유입되는 게 뭡니까? 금리 인하, 유동성 뭐가 아니라 금리 인하, 재정 확장 정책, 이 두 가지는 지금 전 세계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중국이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하는데 좀 소극적으로 하고 있고, 유럽은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미국이 지금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물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과 물가가 떨어지는 부분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QT를 멈추고 금리 인하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재정 확장 정책을 하면 유동성이 보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시장은 좋아집니다. 더 많이 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채권 발행을 해서 재정 확장 정책을 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정 적자 규모도 크고 지금의 금리 수준에서 그걸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만약에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중국처럼 트럼프 대통령 무조건 했을 거예요. 그걸 못하기 때문에 관세나 환율이나 다른 걸 건드려서 자신들의 리스크 부분을 타 국가에 전가시키는 이런 행위를 미국은 옛날부터 그걸 했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런 가운데 제가 이거 지금 이 텍스트를 띄워놓고 왜 이 설명을 자꾸 드리냐면요. 전쟁이 끝나서 재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재건 사업에 지금 너무 오랫동안 전쟁을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동 전쟁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재건 사업이 시작이 되면 어마어마한 돈이 집행이 될 거예요. 이건 주식 시장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가 서로 이런 협상 이전에 종전 이전에 불협화음들이 막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상당히 주고 있다.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올해는 이제 이번 주는 중국의 양해에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나라 지금 한국은행 금리 인하 지난번에 25p 금리 인하를 했는데요. 2번 정도 더 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잘 보시면요. 우리나라에 아까 지금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 대표적인 거잖아요. 금리 인하. 미국 금리 인하고 다른 나라 금리 인하를 또 우리 안 했잖아요. 우리 지금 올해는 우리 금리 인하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거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 하죠. 거기에 지금 정치권의 노이즈가 있지만 이 정치권 노이즈가 완벽하게 해소는 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곧바로 따라 붙어야 되는 게 뭐냐면 추경입니다. 추경. 추경 얘기가 나오면서 그 추경이라는 얘기하고 금리 인하는 둘 다 시장에 유동성을 주는 거잖아요. 경기 회복을 위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는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